33쪽에서는 이 무작위 실험,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주 사용하는 삶,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손이겠고, 또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왼손 아니겠습니까? 왼손? 오른손? 아니면 왼쪽 손.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손이 다른 손보다 힘이 더 세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0명의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더 센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앞에서 얘기한 무작위 비교 실험으로 할 수도 있고 대응작 실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무작위 비교 실험 하려면 집단이 둘이 돼야 되죠. 그래서 30명을 어떻게 합니까? 30명이 있으면 이 30명 중에 이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15명씩. 15명씩.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작위로 추출해야 되죠. 무작위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어느 그룹에 가는 거 무작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는 그 오른손의 힘을 측정하고 이쪽 그룹은 왼손의 힘을 측정을 해서 비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무작위 비교 실험입니다. 반면에 이 대응작 실험에서는 이 30명이 있잖아요. 30명이 있으면 나누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양손의 힘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른손 힘, 또 왼손 힘, 왼쪽 이런 거를 다 측정해요. 30명 모두. 그런데 이게 짜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손을 먼저 할까 왼손을 먼저 할까? 요거를 무작위로 결정하는 거죠. 무작위로. 요거를 대응작 실험이라고 해요.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냐. 하나는 짝으로 한 다음에 어떤 처리를 먼저 할지를 무작위로 결정하느냐. 자, 이 두 가지 실험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까? 이 방법, 이 무작위 비교 실험인가? 아니면 대응작인가? 여러분들은 이 대응작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이 사람마다 손의 힘 크게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손과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내과 의사의 건강 연구,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잘 설계된 실험이에요.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참가자 있죠. 그 대조그룹이라고 그래요. 대조그룹.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반응 변수에 영향 끼치는, 즉 이 심장병 발생해가는 어떤 것도 여기는 뭐요? 하지 않은 거예요. 비교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조그룹은 뭐냐면 연구자의 관심이 어떤 처리를 실제 받은 그룹 있잖아요. 이거 처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트리트먼트 그룹.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거예요. 대조그룹. 그런데 때로는 이 대조그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이 두 종류의 시험지 난이도 비교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죠. 그죠? 자, 사람은 왜 이런 걸 필요하냐? 그러면 이 인간은 심리적으로 어떤 내가 처리를 받는 것이 뭔가 효과적이야. 이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는 없더라도 이 믿음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가짜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보면 생각보다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이 사람마다 믿음도 다양하고 이 플라시보 효과하고 참 달라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는 연구에 따라서 가짜기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앞에서처럼 침술처럼 이제 혈자리 또 이런 걸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플라시보 효과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 건강 연구에서 어떻게 이 대조그룹에 뭘 줬죠? 아스피린 가짜약 줬죠. 이것이 플라시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이 받은 게 플라시보 가짜야 알잖아요. 그럼 이런 효과는 사라져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이 눈가림, 블라인딩 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눈가림이라 해요.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가 어느 그룹에 자기가 속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단일 눈가림, 싱글 블라인딩이죠. 단일 눈가림. 그 다음에 이 참가자는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실험에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 참가자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또 몰라요. 참가자도 모르고 또 당사자도 또 다른 연구자도 모를 때 이중 눈가림 그래요. 더블 블라인드. 그래서 이 내과 의사 건강 연구는 이중 눈가림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실험에 참가한 내과 의사는 자신이 먹는 약이 가짜인지 아닌지 몰랐죠. 일단 싱글 블라인딩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 진단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도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환자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눈가림입니다.